자, 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의 명사 초대석 시간입니다. 사회의 각계각층에 존경받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성공 철학을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JBS 공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생활 풍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까? 특히 수맥과 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게 작용되는 부분인데요.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오늘은 에너지 전문가를 모셔서 생활 풍수에 관한 많은 정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세기 5세대 힐링 에너지 연구소 소장님이신 정노현 소장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고 네.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송에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 및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맥 기 에너지 전문가 정노연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정노연 강사입니다. 라는 이렇게 인사를 주로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실제 수맥기 에너지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좋은 방송에서 장석근 박사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고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셔 너무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제가 생활 풍수에 대해서 중요하게 또 하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네. 사실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네. 그런 오류들이 그렇거든요. 눈으로 보이냐? 안 보인다는 거죠. 기라든지 네. 수맥이라든지 생활 풍수라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거나 네. 내지는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나하고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죠. 자, 수맥, 에너지, 네. 기 네. 이게 확실히 있습니까? 네,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사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네. 또 경험도 많이 해서 누구보다도 있다. 과학적인 수치로서는 뭐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반드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만큼 학문적인 연구도 있고 네. 임상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수맥이라든지 기.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수맥을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네. 우리 몸에 혈관이 돌듯이 네. 이 지구, 땅 속에서도 그 물줄기가 돌고 있습니다. 예. 이 우리가 알고 보이는 이런 강물이나 냇물이나 이런 물줄기가 아닌 땅속 깊숙이 몇십 미터 또는 몇백 미터 지하에서 흐르는 네. 물줄기가 바로 수맥이죠. 네. 근데 이것이 과연 우리 일상생활에 또는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 의문점이 남을 뿐이죠. 예. 그 부분이 그 수맥이 물줄기의 단순한 흐름 같으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그것이 흐르면서 어떠한 그 지하 속에 있는 지형들에 부딪히면서 예. 그 파장을 일으키고 파등을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 예. 우리 인체의 면역 세계에 있는 고유의 파동하고 예. 그 수맥의 파동하고는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파장에 의해서 인체 면역 체계가 깨지고 예. 이러면서 이제 질병이 발생하고 또는 동물들도 이렇게 자라는데 축사에 문제가 있고 예. 또는 식물들도 이렇게 사진에서 보면 수맥이 강하게 흐르는 데는 예. 식물이 잘 자라질 않아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어떤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수맥은 반드시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네. 아파트가 몇 층이 됐던 심지어는 비행기 위에서도 그걸 탐지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 파장이 크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맥에 이제 그 에너지가 사람도 고유의 에너지가 있고 이런 식물이나 동물이나 어떤 거든 자기 고유의 에너지가 있는데
플러스 에너지냐 마이너스 에너지냐. 음. 수맥이나 단층이나 뭐 하트만 그리드 이런 여러 종류의 마이너스 에너지들이 많이 있어요. 전자파라든지. 그 수맥의 파장이 마이너스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데에서는 아파트 1층은 물론 20층, 30층, 50층 또는 수맥이 강하게 흐르는 데에서는 지상 2km 상공에서도 감지가 된다고 해요. 수맥의 그 마이너스 힘이 굉장히 강하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생활에서 꼭 필요한 거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뭐랄까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수맥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네. 전문가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네. 내지는 일반인들도 예를 들면 무슨 집을 짓거나 네. 우물을 파거나 내지는 어떠한 그 농사를 지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직접 측정을 해서 어떤 물줄기를 찾아낸다든지 수맥이 있는 곳을 좀 네. 피한다든지 네. 이런 방법들을 일반인들도 할 수가 있습니까 쉽게?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트레이닝을 좀 받거나 네. 전문가보다는 좀 정확도가 덜 하겠군요. 이제 그 수맥을 탐사를 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가 사실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 어린아이들이 10살 미만에는 네. 잘 때 수맥자는 피해서 잔다고 그래요. 네. 굴러다니면서. 근데 이제 점차 성장을 하면서 그런 재능들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수맥을 그 탐사할 때는 네.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쓰는 게 이 엘로드를 쓰는데 엘로드를 가지고 많이 봤습니다. 네. 수맥이 있는 데서는 엘로드를 통해서 반응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예, 예.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예. 내 자신 속에서 나 없음의 경지에 가고 오직 이 펜주럼만이 대답할 수 있는 네.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탐사를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체질 강의를 하고 체질 분석을 할 때 제가 사실 이 펜듈럼을 저도 사용을 합니다만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기의 에너지를 잘 받아서 작동이 잘 되다가도 네. 한 사람을 놓고도 평가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네, 네. 많다라는 네. 거죠. 그것처럼 한 장소에서 다양한 결과들이 사람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렇다면 네. 이 수맥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곧 봄이 오면은 조상의 묘를 옮기기 위해서 네. 뭐 이장도 하고 네, 할 텐데 옛날에 어떤 분이 꿈속에서 조상이 자꾸 나타나서 뭐 자손들한테 내가 죽다, 물속에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꿈에서 줘가지고 네. 파보니까 뭐 조상의 물이 묘가 있더라. 물에 찼다더라. 그래서 수맥이 없는 곳에 이장을 했더니 네. 조상님이 꿈에도 안 나타나고 후손들이 더 가업이 잘 돼가지고 성공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사실 많잖아요. 네, 많이 그만큼 수맥에 대한 중요성이 이렇게 큰데 네. 특히 동양 사상을 갖고 있는 우리 한민족들이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이런 그 사례적인 얘기를 봐서라도. 네, 중요하죠. 그럼 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맥에 대한 어떤 그 지켜야 할 점이나 아니면 뭐 주의해야 될 점, 뭐 또 이로운 점, 네. 수맥에 관련된 이야기 좀 더 해주시죠. 네. 그 수맥이 이로운 점은 단순히 예를 들어서 식수를 개발할 때 이럴 때 수맥을 찾아서 거기에 정확히 찾아가지고 샘을 파면 물이 나오겠고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수맥으로부터 좀 피해야 건강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에너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수맥과 에너지의 관계는 또 굉장히 밀접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예. 수맥이 강한 수맥이 흐르는 집에 살게 되면 사람이 건강이 점점 나빠져서 결국은 중병을 앓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귀신 나올 것 같은 집들이 있죠. 예. 뭐 음산하고 굉장히 막. 음산하더라고요. 이런 집들은 탐사해 보면 대부분 굉장히 강한 수맥파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조상의 그 묘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는 이렇게 동기감흥에 의해서 후손들이 그 꿈에도 나타나고 보여질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대부분 우리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잠자리 때문에 하고, 사실 어떤 뭐 TV에서 무슨 뭐 전자파를 막기 위해서 동전도 올려놓고 화분도 올려놓고 네. 수맥 차단하기 위해서 수맥 차단용 무슨 동판. 동인가 네. 뭐, 저도 옛날에 그래서 그 TV를 보고 네. 야, 침대 밑에다 저거 하나 네, 깔면 네. 뭐 우리 저 집사람이 코도 좀 들고 올 것이고 뭐 잠의 질도 좋아져서 건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한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렇게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저 수맥에 대한 팁, 네. 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잠자리 같은 거 네. 사실 영향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 영향이 제일 크다고 봐요. 음,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의 수맥의 폐해는 그렇게 크게 느끼진 않아요. 움직이고 이럴 때는. 우리가 보면은 하루에 3분의 1은 수면으로 보내잖아요. 네네. 그때 낮에 소비했던 에너지가 보충이 되고 기가 충전이 돼서 다음날 피곤했더라도 다음날 일어나면 가뿐하게 예. 하루 일과를 또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에너지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뺏기고 예. 제 면역 체계가 깨진다는 거죠. 파등의 교란에 의해서. 그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수맥 탐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침대에 수맥이 흐른다면 침대를 옮겨 놓던지 아니면 수맥 중화를 해야 맞는 그 말씀 같고요. 그 다음에 동판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였던 것들이, 저도 이렇게 수맥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기 전에는 오래전 얘기죠. 알미늄 호일을 깔면 네, 맞아요. 네. 수맥이 뭐 차단된다 또는 중화가 된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고, 또는 이렇게 달마도 같은 그림을 예. 또 걸어놓고 예. 이러셨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그래요. 수맥에 마이너스 파장에 힘이 있고 예. 또 집에 플러스 파장에 힘이 있어요. 사람에도 그 에너지에 힘이 있고, 결국은 이게 힘겨루기거든요. 수맥파가 여기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수맥파의 마이너스 힘이 50 정도 됐다. 근데 이 동판을 어서 좋은 걸 구해가지고 여기다 까는데 이 동판의 에너지가 플러스 200이었다. 예. 그럼 50을 누르고도 150 정도가 남으니까 요 정도는 중화를 시킬 수는 있어요. 예.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저희 같이 이런 수맥 기에너지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르죠. 수맥이 있으면 수맥 중화를 분명히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집에 에너지를 올려줘야 돼요. 예. 그래야 쉬고 나면은 활기찬 생활을 아침부터 시작할 수가 있죠. 그렇겠군요. 건강에도 좋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의 성취도 굉장히 높아요. 수맥 때문에 가구의 위치를 바꿨다든지 집에 털을 좀 옮겼다든지 수맥 때문에 조상의 묘를 좀 옮겼다든지 네.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생활 속에서 이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도 그런 사례를 갖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그런 사례가 있을 텐데, 그렇죠. 뭐 특별한 사례가 있다면 네. 뭐 한 번쯤 더 이야기해 주시죠. 네. 수맥을 이용한 뭐 이로운 점에 대한 사례. 네. 그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도 지난해 9월 초에 저희 집을 방문한 말기암 환자가 있었어요. 아, 그때 시한부 3개월을 선고받으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가셨을 때는 어떻게 손 써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대장에서 암이 시작한 게 간으로 전이 되고 아, 우위로 전이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체크를 해보니까, 그분 맥을 잡고 체크를 하니까 그분이 사시던 집에 수맥이, 강한 수맥이 3가닥이나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 그 평면도를 그리게 해가지고 그 가구 위치나 이런 걸 바꿔드렸고, 예, 예. 그 다음에 그분의 에너지가 많이 저하됐었기 때문에 그분의 에너지를 올려드린
임시 처방을 해드렸었죠. 예. 그러고 나서 수맥의 폐해로부터 벗어나고 본인의 에너지를 상승시켜 놓으니까 그 여동생이라는 분과 이분은 남자분이신데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었는데 경기도 광주 쪽에. 예. 근데 저희 집에 다녀가신 뒤에 예. 여동생이 오빠를 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예.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 여동생분은 그걸 보셨어. 그래가지고 오빠 대전 가서 뭐 하고 오셨길래 얼굴에 이렇게 몸에 빛이 나냐? 얼굴과 몸에 빛이 났대요. 그렇군요. 이게 수맥의 에너지의 힘이에요. 그런 사례가 또 있었군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수맥과 에너지의 관계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정말 눈에 보이지는 않는 이러한 작용들이 반드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 관계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네. 참 중요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 수맥이라든지 전자파, 커리라인, 단층 이런 마이너스 파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네네. 실제 들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세요. 네네. 근데 본인한테 닥쳤을 때는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잘못된 그 선친들의 이런 보급에 의해서 이게 사기 아니냐, 거짓말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수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래요. 백두산 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네. 장백폭포로 1년 내 거의 같은 양의 물이 1년 동안 떨어져요. 예. 그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2700m 고지까지 수맥의 줄기가 솟구쳐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빗물이 고여서 1년 내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 물이. 결국은 땅 속에서부터 수맥에 의해서 물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게. 백두산 꼭대기까지. 예.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분들은 수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정말 눈이나 빗물이 또는 뭐 자연이 뭐 나무라든지 이런 게 썩어서 태화돼서 수분으로 빠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텐데 1년 사시사철 그 많은 양이 다 어디에서 나올까 했더니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수맥 줄기가 그렇게 돼서 봤다고 해도 과언이.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맥과 에너지의 관계 이거를 해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거를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줄이거나 중화를 시키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이거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정말 관리하시는 구역이 뭐 어느 한 지역에 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 커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전국적으로? 네,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는 애국에까지 이제 수맥 중화를 하러 나가요. 그리고 이 수맥기 에너지 이쪽에 그 전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다우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다우저 인구가 약 한 1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으세요. 많은데 실제 이거를 제대로 설명해주고 알 수 있느냐 일반인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21세기 5세대 힐링에너지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연구원들이 함께 그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 이분들이랑 이제 이론적인 공부도 많이 하지만 실제 탐사를 나가서 실습으로 많이 보여주는 이런 공부를 사실은 많이 해요. 그래 엘로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난해 가을에도 장충당 공원에서 이렇게 실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맥을 탐사를 하면서 찾아가지고 수맥을 중화를 하려면 상류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맥이 이렇게 흐른다면 이쪽에 상류다가 그러면 이렇게 흐르면 상류에다가 이렇게 에너지가 높은 거를 이 수맥의 마이너스 파장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중화시킬 수 있는 도구의 예. 그 플러스 에너지를 알아가지고 예. 이렇게 설치를 예. 하게 되면 예. 저희가 이게 이제 개발해가지고 에너지를 넣어서 만든 에너지 메달이에요. 아. 상류에 이렇게 놓게 되면 하류로 아. 몇 미터까지 수맥 중화가 되는지 예. 예. 실제로 연구원들과 함께 이거 탐사를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여기 상류에 놓고 하류 몇 미터 가는지 또 상류는 몇 미터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예, 이런 거를 실제 탐사를 했고 그 청담동에 살고 계시는 저희 연구원 한 분은 집에 수맥이 3층 단독주택인데 3층에 사는데 수맥이 5가닥이 흘렀어요. 아하. 그래 그 아들이 이제 군대에 가서 군인이고 딸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고 현재 이런데 예. 아이들이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공부도 안 되고 집에 안 들어오고 방황을 하는 거야. 집에 수맥이 강하게 흐르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만나서 이래 할 때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런 표현까지 했었어요. 본인도 막 눈주위가 시커매가지고 다크서클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지 본인도 의욕이 없지. 이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 지금은 안 합니다 하다가 이제 그 두 번째 만나서 또 의리가 들어왔을 때 그럼 봅시다. 그래가지고 맥을 잡고 탐사를 하니까 수맥이 5가닥이 잡혔어요. 아. 그리고 그분 집에 수맥이 마이너스 파장이 300대 중반이라는 큰 힘의 그 수맥이 흘렀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분 집을 중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화하기로 계획을 서로 이제 시간 맞춰서 잡고 방문을 해서 그 집 수맥 중화를 하고 이러고 나니까 3층인데도 불구하고 1층에서 몇 미터까지 수맥이 중화되나 봤더니 그 건너 도로까지 됐고 아. 상류로도 한 20m 가량이 수맥 중화가 됐어요. 음.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층 2층에 주인 할머니께서 사시는데 그분 할머니가 굉장히 까칠한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수맥 위에서 늘 살다 보니까 예민해지거든 사람이. 기력도 떨어지고. 이런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김치를 담궜다고 아. 가져와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예. 이게 수맥 중화의 힘이구나. 그런 사례도 예. 있었군요. 자, 그런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네. 에너지 기운이 좀 낮은 사람이 있어 보이고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야, 그 맥이 없냐. 아, 네네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정말 넘쳐 흐르다 못해서 곧 터질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어. 사람도 기운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직업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 기 이것도 사실 무시 못할 정도로 사람들한테 각각 다 있겠죠. 네,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고 좀 낮은 사람은 끌어올려줘야 될 테고 네. 너무 넘쳐 있는 사람한테는 좀 중화를 시켜줘야 될 텐데 이게 사람한테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아, 박사님 참 진짜 멋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사람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보통 133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 이렇게 성장하면서 예. 에너지도 함께 이제 동반 상승을 하고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성인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레벨에들 가 있어요, 보통. 예, 예. 보통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측정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대통령의 에너지를 측정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전 세계 민주국가의 대통령들은 477 예, 예. 내지는 478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인물 있잖아요. 예, 예. 반 총장님. 예, 예, 예. 반 총장님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좀 상당히 레벨이 높더라고요. 아. 600대 중반 정도. 그러니까 제가 탐사를 해보니까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예, 예. 이 힘이 47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님도 그렇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님도 477이고요. 이렇게 수치로 좀 나와 있군요. 쉽게 표현할 수 있게끔. 네.
수치로 저희가 찾아내는 거죠. 그렇겠군요. 네, 네. 자, 우리 정의연 대표님께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또 사진 자료를 준비했는데, 아, 네. 자, 사진이 있으면 또 좀 띄워주시면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좀 강의를 하시는 모습 같아 보이십니다. 네, 네. 예, 예, 그 지난해 가을에 예, 그 제가 수맥 기에너지라는 책을 출간을 하고서 예. 그 봉숭아학당이라는 단체에서 강의 아, 초대가 들어왔어요. 예, 예. 그때 이제 강의를 이 기에너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죠. 아, 그런 전국적으로 이렇게 강의 활동도 많이 하시죠? 네, 많이 예, 하죠. 예. 자,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나가야 할 목표와 방향성, 에너지 상승에서 오는 현실의 변화와 성장,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에너지 낮은 자의 생각. 이게 성경 기절인데 네, 네. 성경에도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내용 같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 저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풀어본 거죠. 아, 에너지 낮은 자의 생각은 해놓고 점점점 했잖아요. 예, 예, 그 뒤에는 이제 이게 뭘까? 그냥 생각해 보면 이것도 죄하고 연결이 되겠구나. 아.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질 수가 있죠. 예, 예, 그렇군요. 사고의 재료를 딱 던져 드린 거고요. 예, 예, 그렇군요. 예, 성경 말씀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저게. 아, 어떻게 똑같냐면 에너지 낮은 자들의 생각은 예, 거의가 사람은 하루 종일 무슨 선택을 하면서 살잖아요. 예, 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할까 어디를 갈 때도 어떻게 갈까 대중교통으로 갈까 차를 가지고 갈까 또는 뭐 비행기를 타고 갈까 뭐 이런 예,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에너지 낮은 자들의 생각은 꼭 마이너스 쪽으로 예, 예. 끌림이 있어요. 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런 표현을 했었던 거고요. 예. 자, 다음 사진 또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예. 자, 현실에서 에너지와의 관계성. 이거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학업 성적, 우등생의 조건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들을 일상 생활 속에서도 또는 강의 때도 좀 자주 하거든요. 한 반에 30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 네. 한 반에 30명이 있는데 IQ도 비슷해. 그리고 1년 동안 기숙사에서 함께 네. 숙식을 하면서 같은 조건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예. 똑같은 조건이죠. 그러니까 네. 뭐 이야기하고 핑계대고 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그랬는데 1등과 30등이 나뉘잖아요. 그래도 예, 예.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이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에너지하고도 이제 관계성이 있다. 그렇군요. 네. 뭐, 에너지- 뭐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어떠한 뭐 버스 사고라든지 스포츠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관계성을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군요. 네, 이 버스 사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가다 50명이 타고 가는데 그게 굴렀어요, 언덕으로. 예, 예. 근데 한 명이 살았다는 거죠. 그럼 왜 살았나 할 때 예, 예. 버스 사고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300이었어요. 예, 예. 그러면 400 에너지가 400인 사람은 100이 남잖아요. 예, 예. 그러면 100 가지고서 살긴 사는데 자기 정신으로 못 살고 혼수 상태가 빠지고요. 만약에 500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그 버스에 있었다. 그러면 상세 300이라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상쇄하고도 200 이상이 남으니까 그 사람은 중상을 입더라도 자기 정신으로 건강하게 멀쩡하게 살고 회복도 빨리 되죠. 에너지가 높은 경우에는. 그렇군요. 네. 자, 우리 또 다음 사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실에서 밝혀보는 에너지의 세계. 이건 어떤 또 내용일까요? 특강을 하신 자료 같은데. 네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에너지 또는 현실에서 느끼는 에너지를 잘 몰라요. 의식을 안 하고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예. 근데 에너지 세계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밝혀본다면 엄청난 그 비밀들이 숨어 있죠. 예, 예. 예를 든다면 2010년에 그 그래핀 소재로 해서 그 안드레 가임 교수가 예.
노벨 물리학상을 맨체스터 대학의 안드레 가임 교수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할 때 당시에 김필립 교수가 그 후보에 올라 있었어요. 네. 근데 탈락이 됐죠, 노벨상에. 네.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김필립 교수의 에너지를 제가 체킹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 그분이 뭐 한 450이었다 이랬을 경우 200 정도만 더 올려준다면 자기가 안 보이던 세계가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에너지가 올라감으로써. 아까 학교에서 학업 성적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노벨 물리학상도 탈 수가 있고, 또는 스포츠 쪽에 이렇게 대입을 시켜본다라고 하면은 그 지치지 않는 체력을 유지하면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딸 수가 있고. 그렇군요. 자, 다음 사진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우리 저 책 제목 같은데요. 네. 네네. 그 연구원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다우저 인구가 약 한 100만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이 수맥이나 기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수맥 중화를 해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예. 이렇게 말로써 설명하기는 힘드니까 그럼 책을 하나 집필을 해주십시오라고 연구원들의 그 강요에 의해서 저게 책이 네. 갑작스럽게 나오게 그래서 됐어요. 수맥 에너지라는 책이 이렇게 네. 탄생을 한 거군요. 네. 예, 아주 잘 봤습니다. 자, 또 우리 이렇게 정능현 교수님은 수맥 전문가로도 활동을 하시지만 또 다른 그 이력이 하나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그 최일주 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네. 부부 강사로서 활동을 하시기로도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 키워드가 항상 따라다니시는데 부담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부부 강사 항상 같이 모여서 이동하시고 네. 같이 생활을 하시는데 불편하거나 아니면 또 좋은 점이 있거나 네. 어떻습니까? 저는 최일주 원장님을 만나서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최 원장님 매니저로서만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또 함께 책을 쓰게 되고 강의를 하게 되고 네. 이러니까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인사드릴 때도 어디 가서 인사를 드릴 때도 저는 항상 온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는 그럼 이런 최일주 표현을 원장님하고 하거든요. 이렇게 에너지 기운이 잘 맞으시겠죠? 당연히 전문가니까 그걸 다 맞춰보고 하셨겠죠? 아니,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세요? 네. 어쨌든 이렇게 최일주 원장님하고 정리현 원장님하고 다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책도 내시고 전국을 다니면서 선한 영향으로 강의도 하시고 정말 행복하신 모습 그대로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 뭐랄까요? 정말 행복하시거나 그게 그 행복하신 모습이 이렇게 에너지 키로 다 표현될 만큼 네. 수치가 높을 만큼 그렇게 행복하시지요? 네. 예, 그렇구나. 오늘 이렇게 여러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 사실 이게 몇 마디로 이야기해서 정의될 만한 학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내용이 깊게 들어가면 한없이 깊게 들어갈 것 같고 이야기를 하자면 천일야화보다도 더 심하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그 챕터별로 좀 나눠서 네. 좀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뭐 못다한 이야기나 뭐 마지막 코멘터리 있으면 좀 해주시지요. 네. 이렇게 좋은 방송에서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너와 나 구분지어서 생각하고 자기 좋은 것만 추구하고 이러는데 대승적인 사고로 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잊지 말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낮아서는 행복감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여러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없어요. 에너지를 올려야 되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복과 감사와 용서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성경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고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상대를 사랑하니까 결혼도 하게 되고 이러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 올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걸 유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도 음악을 들어도 락이나 헤비메탈 이런 쪽보다는 그 클래식 음악 쪽에 좋은 음악 이런 쪽을 듣고 좋은 생각을 하시고 좋은 그 인간관계를 맺고 이렇게 서로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면 에너지는 분명히 올라간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많은 이야기 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더욱 많은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또 행복 커뮤니케이션 우리 네. 최일주 원장님하고 많은 또 선한 영향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정노현 원장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또 행복 멘토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요. 많은 분들한테 기감이 된 그런 소중한 방송이었기를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석근의 명사 초대석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직접 출연하셔서 여기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방청객으로도 직접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훌륭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